안녕하세요. 닥치고 마케터 닥터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의 특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두 채널의 효율적인 사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미지와 텍스트 위주의 블로그와 오직 영상으로 보여지는 유튜브, 언뜻 보기에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 이 두 개를 함께 이야기한다는 것이 좀 의아하시죠? 완전히 다르면서도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블로그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모바일 리서치 전문 업체인 오픈서베이가 올해 3월에 발표한 소셜미디어와 검색 포털에 관한 리포트 2020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람 중 70.4%가 정보 탐색을 위한 포털 사이트로 네이버를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같은 조사에서 전년도 대비 이용량 변화에서 유튜브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이 확인되었고 향후 이용 변화 예상에서도 단연 압도적으로 유튜브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2019년 4월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어플 중에 유튜브가 86%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이런 수치가 증명하듯 네이버와 유튜브는 많은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그 연령대 또한 다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용 빈도도 높은데요. 이 정도면 네이버와 유튜브 두 채널을 모두 홍보에 아주 강력한 수단이 되는 채널임이 확실하다 할 수 있겠죠. 이전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경우 가장 최신의 글이 피드 상단에 위치하고 시간이 지나면 콘텐츠가 뒤로 밀리지만 블로그와 유튜브의 경우 인기가 있는 콘텐츠라면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도 지속해서 노출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콘텐츠의 유통기한이 다른 채널보다 상대적으로 긴 편인데요. 수년 전에 올린 영상이나 글이라도 콘텐츠가 좋다면 관련 키워드를 검색한 사용자에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최근엔 양준일이라는 30년 전 가수가 이 유튜브를 통해 다시 주목을 받으며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다른 점 중 하나인데요. 블로그와 유튜브는 검색을 기반으로 하는 채널입니다. 반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접속 시 내 친구와 관심사를 기준으로 콘텐츠들을 보여주는 노출형 채널이죠. 블로그나 유튜브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검색을 해야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블로그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웃 블로그의 새 글에 대한 알림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일반 대중을 상대로는 적절하지 못한 노출 방법이죠. 하지만 네이버에 검색될 키워드를 적절히 사용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콘텐츠 노출이 가능하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유튜브의 경우 검색을 통한 노출을 기본으로 하지만 추가로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용자가 검색한 콘텐츠와 연결점이 있는 영상 추천이 되는 유튜브만의 특화된 알고리즘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BTS의 현재 신곡을 검색해서 영상을 찾아봤다면 영상 아래에 BTS의 데뷔 영상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노출이 된다는 뜻이죠. 이처럼 검색 기능이 지원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중에게 콘텐츠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와 블로그의 공통점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두 채널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유튜브는 영상 콘텐츠 위주로 운영되는 플랫폼입니다. 채널을 오픈하면 공지사항이나 다른 정보를 전달하는 카테고리도 노출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영상 위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블로그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 외에도 다양한 포맷의 멀티미디어를 한꺼번에 녹여낼 수 있지만 결국 검색 자체는 키워드, 즉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텍스트가 가진 중요도가 높다는 특성 또한 있습니다. 그 때문에 유튜브의 경우 잘 만들어진 영상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블로그의 경우 기본적으로 탄탄한 텍스트를 베이스로 하고 추가적인 이미지와 영상 등을 활용한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타 채널보다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영상보다는 텍스트나 이미지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쉬우니까요.
그 때문에 별도의 대행사 없이 홍보를 진행하거나 적은 예산으로 홍보를 원하는 소상공인과 같은 분들이 많이 시도하는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것이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비교적 쉬운 진입장벽으로 너도 나도 블로그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점이죠. 하지만 조금만 노력한다면 경쟁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시도해 볼 만한 좋은 채널임은 분명합니다. 반면 유튜브의 경우 최근 영상을 배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쉽게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앱이나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다른 SNS 채널 콘텐츠보다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콘텐츠를 영상으로 제작해야 하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데요. 모든 채널이 그렇듯 콘텐츠가 인기가 없다면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지만 성공했을 땐 또 많은 성과를 얻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블로그는 보통 정보를 찾기 위해 검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보성 위주의 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정보를 자세하지만 간략하게 잘 설명한 콘텐츠가 인기가 많죠. 반면 유튜브의 경우 최근에는 정보성의 채널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은 재미나 자극이란 요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유튜브는 다양한 사용자만큼 다양한 제작자들이 있기 때문에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자극적인 요소, 킬링타임으로도 사용될 만한 소스들을 많이 첨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재미와 이슈가 없는 콘텐츠는 외면을 당하기 쉽기 때문인데요. 블로그와 같은 정보를 주는 유튜브 영상이라고 해도 제목이나 썸네일 이미지는 클릭을 유도할 재미있거나 자극적인 콘텐츠로 보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두 편에 걸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SNS 채널 4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봤는데요. 내 사업체에 적합한 SNS에 대해서 감 잡으셨나요? 혹시 아직도 잘 모르시겠다면 지금 위에 나오는 닥터 김프로의 첫 번째 영상을 봐주세요. 다음 동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케팅에 도움이 될 팁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실 거죠? 이상 닥치고 마케터 닥터 김프로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아직도 안 하셨다고요? 지금 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